밀양의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밀양이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산단 지정으로 기업 유치를 비롯해 아직도 계속되는 갈등인 밀양 송전탑 문제, 또 관광 인프라 구축 같은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은 상태다. 이슈 경남, 오늘은 박일호 밀양시장과 함께 나노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밀양시의 현안과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본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경남 오정남입니다. 창조경제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밀양에 들어서는 것이 지난해 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후에 경남의 기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기계와 조선산업과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밀양이 크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슈 경남 오늘은 박일호 밀양시장을 모시고 국가산단 지정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 송전탑 문제를 포함한 현안을 놓고 얘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호 밀양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맞은편에 보도국의 문철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 시장님, 이제 지난해 6월 동안 바쁘게 뛰셨습니다. 네. 소회와 함께 아직 1월이니까요. 예. 새해 인사 겸해서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제가 취임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결코 이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만은 행정적으로는 적지 않은 성과를 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지난 12월에 나노 국가산업단지가 확정이 되고 또 밀양에 폴리텍 대학을 유치한다든지 또 기업 유치권이라든지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많이 다녔습니다. 현장도 다니고 또 기업인도 만나고 중앙부처도 만나고 또 향후인도 만나면서 과연 밀양이 어떻게 가야 되냐 하는 부분을 결정하고 또 판단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새해에는 밀양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먼저 국가산단 얘기부터 시작을 하지요. 취임 이전부터 계속 밀양에서 준비해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예. 또 송전탑 문제 때문에 총리가 내려와서 또 언지를 주시기도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확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준비 과정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예. 시민들께서 많이 기다려왔던 사안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밀양은 농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었고 밀양이 계속 침체해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밀양을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나노 산업을 한번 발전시켜 보겠다 하는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밀양시가 2007년도에 국토연구원에 기본 계획 용역을 주고 그 이후에 또 후속으로 한국전기연구원에 밀양 나노센터를 또 설치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2014년 3월에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밀양에다 나노 관련해서 특화 산단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양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서 2014년 11월에는 국제 나노 컨퍼런스를 열면서 나노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를 하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총리께서 2013년 9월에 765kV 송전탑 문제와 관련해서 밀양에 나노 산단을 지원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도 이게 시행자로 참여하는 LH공사가 쉽게 이 사업을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나노 문제도 있지만은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100조 이상의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곳만 선별해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밀양이 과연 사업성이 있냐 하는 문제 때문에 참여를 상당히 꺼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시의 노력, 또 정부의 지원, 또 시민들의 열망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해 12월 17일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밀양의 나노 국가 산업단지를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까지는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도 있었습니다. 정말 한 40회 이상 예. 중앙부처와 LH공사 또 이해관계자를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철진 기자, 네네. 경남 지역에 이제 세 군데 가운데 한 군데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보람됐다, 뭐 될 만한 것이 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밀양의 나노 국가산단이 들어선 것. 네, 그만큼 밀양시가 준비를 많이 했고 예. 또 시장님이 많이 뛰셨다는 반증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이제 밀양시가 나노의 중심이다. 예, 나노 산업의 핵심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단 지정 과정에서 LH공사 네. 투자를 할 LH공사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준비를 아주 잘 하셨어요. 한국전기연구원 밀양 나노센터 예. 이게 유치한 게 가장 컸던 것 같고 네. 이 센터에서 이제 원통 나노 금형 제작 기술이라는 예. 이 나노 산업에서는 아주 핵심이 되는 또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앞다퉈 몰려오고 또 자문을 구하고 이러면서 지금 35곳 정도의 연구 시설 예. 그리고 기업 또 대학들이 이제 산단에 입주를 하겠다 MOU를 체결을 했고요. 투자 금액이 지금 한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실현이 된다면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는 나노 산업의 중심지가 밀양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상태라면 지금부터 시작이 아니고 예. 이미 준비 운동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예. 보통 이런 산단 발표할 때 보면 기대 효과가 예. 굉장히 큽니다. 한편에서 보면 좀 부풀려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기대 효과들이 있는데요. 네. 시장님이 보시는 효과는 어떻습니까? 예, 이번 나노 국가산업단지 확정과 관련해서 다양한 효과를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나노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단지는 이번에 밀양이 최초입니다. 예. 사실은 나노 관련 기업들이 수도권에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프라도 그쪽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밀양을 선택했다는 것은 밀양의 어떤 입지적인 강점을 인정을 하고 또 밀양이 어떤 나노 산업의 어떤 메카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정부가 인정을 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저희들이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밀양 자체로 보면 농업 중심의 도시에서 이제 첨단 산업 도시로서의 변신이 가능하게 됐다 하는 그런 큰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또 뭐 통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역에서 본래는 지금 나노 산업단지를 104만 평을 기획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확정을 받은 것은 1단계로 50만 평입니다. 절반 정도는. 예, 그래서 104만 평을 이렇게 기획을 해본 용역에 따르면 이 생산 유발 효과 같은 경우는 한 3조 28억 정도. 그다음에 부가가치 유발 효과 같은 경우는 1조 7천억 정도. 그리고 인구 증가 효과 같은 경우에는 2만 8천 명 정도의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이번에 반 정도 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한 절반 정도의 효과는 발생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1단계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2020년 완공인데요. 그럼 그 전에 분양이 한 60%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2단계 54만 평에 대한 공사도 바로 진행하겠다 하는 것이 사전에 LH공사하고도 협의됐던 내용들입니다. 예. 나노 기술하니까 그 광고에서 덜어보던 뭐 은나노 제품 뭐 이런 것들은 가끔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 정의를 보니까 분자나 원자 정도의 작은 크기의 물질을 합성, 조립, 뭐 제어하고 그 성질을 측정 규명하는 기술이 나노 기술이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네. 문철진 기자 이걸 좀 네. 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 그 네. 융합 분야라고 하는데 좀 피부에 와닿는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네. 예, 취재를 하면서 개념이 잡히지 않아서 네. 시장님께도 많이 여쭤보고요. 네. 시장님도 설명하시지만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10억 분의 1 미터입니다. 나노미터라는 게 10억 분의 1. 예. 자, 감이 잘 안 오잖아요. 10억 분의 1. 이게 지구의 크기를 줄여서 10억 분의 1을 만들면 야구공의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 지구의 크기에 비해서 야구공 어마어마하죠. 자, 이런 어떤 물질을 그렇게까지 축소시켜서 작은, 그러니까 극미세 기술이라고 하죠. 이렇게까지 작게 만들어서 이 상태에서 뭔가를 바꾸든지 하는 게 이제 나노 기술인데, 이렇게 이제 나노 수준으로 어떤 물질을 작게 만들면 이게 평소에 갖고 있지 않던 다른 성질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뭐 전기적, 화학적, 물리적 이런 성질들이 나타나면서 그동안에 없었던 뭔가 생겨난다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무언가 산업에 적용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나노 산업인 건데,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나노 코팅 처리를 하는 거죠. 자동차나 비행기, 뭐 기차 이러면 공기 저항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나노 입자의 어떤 성질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나노 분말을 이렇게 섞어서 콘크리트보다 훨씬 더 단단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해서 이제 생활에 응용하는 건데요. 이 응용 분야가 워낙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예. 뭐 외국에서도 뭐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우리 정부도 이렇게 산업 단지를 추진할 정도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 그런 첨단 기업들이 이제 밀양으로 올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반은 만들어져 있고. 예,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이게 그 주민들한테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땅값이 오른다면서요, 주변에. 100만 편 얘기하셨지만 그보다 예. 그 주변 땅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예. 걱정할 수준은 아닌가요, 문철진 기자? 뭐 주변 분들의 말씀으로는 예. 뭐 매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내놨던 매물도 지금 걷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기대 심리겠죠. 뭐 땅값이 좀 오를 것 같다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예. 결과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땅을 팔고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농민들이란 말이죠. 예. 농사를 짓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체 농지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농지를 이제 찾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이제 대체 농지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산업단지의 땅값뿐만 아니라 주변 밀양 전체에 이제 땅값이 들썩이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밀양시에서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대책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책이 있으시면. 예, 사실 이 산업단지 유치로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이 밀양시 입장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땅값이 올라가면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 유치가 힘들어지는 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인 밀양 발전을 위해서 이런 땅값 상승이라든지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시책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예.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에 계속 걱정입니다. 유치 계획이 있긴 하신데 예. 조건이 좋은 곳이 또 수도권이 가깝다 그러면 또 옮겨가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예. 기업 유치 계획 지금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있다고 성과가 들었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선 밀양이 지가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의 그 부지 가격을 뭐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예정을 한다 할지라도 인근 창원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김해에 비교해 보면 훨씬 낮은 가격입니다. 예. 창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0만 원 뭐 이 정도까지도 가니까요. 그래서 인근 뭐 김해, 양산 같은 경우는 낮은 곳이 뭐 270, 300만 원 정도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뭐 10분, 15분 거리밖에 되지 않은 밀양이 한 100만 원 내외 정도의 그 가격이라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 지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뭐 수도권 규제 완화도 지금 좀 말씀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 첫 번째 메리트가 나노 산업을 특화로 한 그런 국가산업단지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나노 산업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나노 산업의 연구개발과 제품화와 관련된 많은 인프라, 첫 번째 연구 관련된 그런 인프라라든지 또 기술 지원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다양한 그 나노 산업 관련 지원들을 좀 용이하게 받아서 그 관련된 제품들이
이렇게 쉽게 사업화가 됐고 또 제품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나노 관련해서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면서 나노 산업의 직접 효과가 이루어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는 그라든지, 또 나노 관련 대학이 또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에 나노 관련 대학원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효과들이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들도 그런 효과를 감안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가의 어떤 낮은 그 메리트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 지원과 그리고 또 대학이라든지 인프라가 잘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서 기업들한테 많은 유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기대 효과를 말씀하신 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차근차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밀양이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예. 그 갈등과 소통 거기에 핵심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송전탑 문제인데요. 여전히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어렵다, 또 주민들의 얘기가 잘 먹히지 않는다, 한전과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들어주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철천 기자, 지금 밀양 그 주민들, 송전탑 인근 주민들의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뭐 우여곡절 끝에 공사는 끝이 네. 났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전은 전기를 이제 시험에서 내보내보는 송전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다시 반대 운동을 하고 예.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송전 철탑 아래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송전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 고압 전류로 인한 어떤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고요. 그럼에도 한전이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렇게 송전 시험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온 이유입니다. 그나마 이 송전탑 반대 주민들하고 한전이 최근에 2년 만에 대화를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이제 풀어놨다 볼 수는 있는 건데, 주민들은 이제 10년간 그동안 이제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서 일어났던 10년간의 파행, 그리고 찬반이 나눠져서 이렇게 생긴 마을 공동체 파괴 등에 대해서 네. 한전 사장이 직접 사과를 하라, 이걸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 그리고 송전선 필요가 사라진다면 철거를 해달라, 송전탑을. 그래서 뭐 전기 공급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때, 혹은 지금처럼 아직 원자로가 공사가 다 완료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전기를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혹시 추후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 송전탑을 철거해달라, 이런 약속을 요구하고 있는데,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화는 시작을 했지만 이게 어떻게 의견이 조율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지사가 밀양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 앞에 이제 그 반대하던 주민들이 나와서 또 피켓 시위를 하고 계셨는데, 홍준표 지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송전탑 문제는 가슴 아픈 일이다. 우여곡절 끝에 송전탑 설치가 완료됐기에 후유증을 최소화하도록 밀양시, 한전, 그리고 여러 사람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도 나서서 중재를 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이게 뭐 대화의 주체가 다를 수 있다고는 해도 밀양시로서 뒷짐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느 정도까지 접점을 좀 찾고 계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뭐 핵심적인 대화의 주체는 또 한전입니다만, 네. 밀양의 송전탑 문제는 밀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가장 먼저 주민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또 아픈 가슴을 위안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두고 또 한전과 또 산업부와 함께 협의하고 또 사장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고 수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많은 밀양 시민들이 국책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대성적인 그런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받는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예. 직접적인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완전한 협의는 아니지만 협의 속에 69개의 송전탑의 공사를 완료하고 가성공사도 완료한 상태에서 일부 송전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주민들이 다 협의한 상황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후보자 시절부터 토론에 나온다든지 하면 항시 제가 시청자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밀양 주민들을 좀 이해를 해달라. 제일 문제가 이 송전탑이 지나가면서 선화지 부분 또 주변 지역이 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네. 않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재산 가치가 제로로 빠질지 모른다 하는 네. 그런 우려들이거든요.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송전탑이 시청자님 집 위로 지나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일단 밀양의 상황을 이해를 해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또 유한숙 씨 우리 돌아가신 네. 그분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또 풀었습니다. 풀고 또 장례도 치르고 어떻게든 밀양시장으로서 시민들이 그런 아픈 부분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제가 노력하겠다 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장님 질문을 한전 담당자나 이런 분들한테 똑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분들 집이 거기 있다 생각하면 네. 보상을 이렇게 하겠느냐. 네, 혹시 한전 관계자들 만나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대답은 한결같은가요? 참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만은 결국은 이번 사건 때문에 송주법이 다시 예. 만들어지고 또 조금의 더 보상은 이루어집니다만은 형식적인 보상에 불과하고 완벽한 보상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개인적으로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제도적인 법적인 그런 뒷받침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뭐 생각과 또 현실의 문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상태라면 조금 더 가겠는데요. 예, 주민들은 계속 힘들어하실 거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완전히 이주를 해달라 예.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구체적 요구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슈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우신 거네요. 지금 당장 그 실마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예. 대화를 진행을 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주체인 한전이 좀 전향적인 계획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좀 의견 수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밀양이 앞서 이제 농업 중심의 공동체 기반이 있고 지금 나노융합 국가산단이 지정된 이후에 첨단 산업이 같이 결합된 또 다른 형태의 도시 청사진을 들어보셨습니다. 관광 또한 밀양을 찾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밀양에서 특히 그 밀양 아리랑을 중심으로 소중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는 그런 계획을 들었습니다. 진행 상황을 좀 먼저 들어볼까요, 시장님께? 예,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아리랑은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 자산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밀양 아리랑은 그리고 또 진도나 정성과 함께 3대 아리랑으로 이렇게 또 유명합니다. 네. 밀양의 아주 자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정선이나 진도처럼 밀양 아리랑이 발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합니다만은 밀양 아리랑이 갖고 있는 강점들이 많습니다. 밝고 경쾌한 그런 밀양 아리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밀양 아리랑의 고유 가치를 좀 발견을 또 해내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또 대중들이 흥겹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밀양에서 밀양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지어지면 밀양 아리랑을 상설 공연으로 또 연기를 하고 또 밀양 아리랑을 가장 밀양적인 가장 한국적인 그런 그 문화로 발전을 시켜서
우리 영남권 1,300만 시민의 그런 그 또 볼거리로 만들어 나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외국 관광객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문화자산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걸 이제 이야기거리를 잘 만드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직은 준비 단계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구체적인 성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또 좋은 문화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많은 분들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케이블카 타러 오시는 분들이 또 많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케이블카 관련해서는 약간의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예. 지난해에도 이렇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 문철진 기자, 네네. 얼음골 케이블카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걸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문제는 상부 승강장이었는데요. 이게 높이가 자연공원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네. 이제 경상남도가 감사를 벌였고 결국 2013년 11월 달에 2012년 11월 달에 운행이 중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정비를 해서 그 다음에 5월에 재개장을 했는데 경상남도가 조건을 달았어요. 등산로를 폐쇄하라고 조건을 달고 이제 재개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케이블카를 타고 가서 이제 정상에서 등산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반발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상부 등산로가 막히다 보니까 케이블카를 타는 인원도 이제 줄어들게 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2,000명 이상이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등산로를 막고 나서 한 1,000명 수준으로 절반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상인들도 당연히 반발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뭐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었고 법원에서 예약 탐방제를 하라 이런 네. 권고 조치까지 내렸는데 최근에 이제 도립공원위원회에서 개방을 하라는 뭐 조건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 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한 다음에 등산로를 개방하라 일종의 이제 규제가 조금 풀린 셈인데 자, 이 환경단체에서는 반발을 많이 하는 거죠. 등산로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정상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산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뭐 국립공원 케이블카 지금 뭐 거의 허가를 해주고 있지 않은데 네. 그 이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손쉽게 정상부에 올라가서 밟기 시작하면 그것 자체가 환경 오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케이블카는 왕복 운행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환경부가 갖고 있는데 이제 환경단체들도 그런 부분에 준해서 이렇게 등산로가 개방이 된다면 이 산이 또 오염이 많이 되고 환경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3월부터 아마 이제 개방이 될 것 같은데 밀양시에서는 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시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 말씀 주신 대로 이 얼음골 케이블카의 등산로 개방권은 상당히 많은 지역 발전의 이슈를 갖고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규제 완화의 이슈를 또 갖고 있었고요. 또 환경의 이슈를 갖고 있는 상당히 복잡한 그런 안건이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얼음골 케이블카의 재허가 과정에서 등산로가 폐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00명 정도 이상 오던 그런 이 등산객들이 또 케이블카 손님들이 반으로 뚝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 식당이라든지 음식점이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 시절부터 그런 지역 현안을 풀어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 많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게 된 거죠. 과연 이 문제가 풀어야 될 문제인지 풀어야 되지 말아야 될 문제인지 하는 문제를 보니까 제일 먼저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한 이후에 그 케이블카를 타고 또 천왕산까지 제가 몇 차례를 다녀왔습니다. 과연 이 등산로가 개방이 됐을 때 자연 훼손이 일어나는가, 환경적인 문제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느낄 겁니다. 환경적인 이슈가 없다, 거의 없다. 오히려 이렇게 데크라든지 이런 도로를 만드는 경우에는 환경을 더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제가 가지게 되었고요. 그 법적인 문제도 이렇게 같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미 1차 허가 나올 때 개방이 되어 있었던 것을 2차 때 이렇게 폐쇄를 한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법리를 또 찾아내고 또 정부가 가능한 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그런 시책과 관련해서 또 그 당시에 안전행정부죠. 지금은 행정자치부가 됐습니다만은 같이 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도립공원위원회에서도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상의 끝에 이 문제는 지나친 규제다. 그리고 또 헌법과 법적 정신을 또 위배할 수 있는 그런 처분이었다 하는 내용을 참고해서 산로 개방을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밀양시에서는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그런 내용들 개방이 되더라도 환경 훼손이 되지 않도록 더 잘 관리하고 아까 조건부 개방을 말씀을 주신 게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밀양시가 환경 보존을 더 철저히 하면서 또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정상부에 가는 길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약자라든지 또 어린 애들이라든지 케이블카를 이용하고 또 천왕산에 등산을 이렇게 하면서 좋은 경관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또 시민들한테 더 많은 환경과 경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산꼭대기까지 폐쇄되어 있던 등산로까지 개방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2월, 3월입니까? 예, 한 3월 초부터는 올 3월부터는 예, 걸어서 정상까지 갈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 관련한 시설을 좀 더 보강을 하셔야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걸 포함해서 밀양에 가볼 곳들이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얼음골도 있고 표충사도 있고 예. 관광 인프라나 관광 정책 추가할 게 있어지면 좀 덧붙여 주시겠습니까? 예, 정말 뭐 산업도 이 기업 유치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문화 자체, 관광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 산업이 꿀뚝없는 산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양을 그동안에 많은 분들은 뭐 전통의 도시다, 또 문화의 도시다, 역사의 도시다, 또 자연 환경이 참 아름다운 도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표충사도 있고 영남로도 있고 또 어른골도 있고 영남 알프스도 있고 우리 사명대사가 또 생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자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지 못하고 또 머물 수 있는 관광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스토리가 연결되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밀양시는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 팩트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 관광의 도시로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생태 관광의 도시로 만들겠다 하는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에 밀양에서 아리랑 대축제가 계속 열려왔습니다. 하지만은 그 지역 축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밀양에서 이번에는 아리랑 축제를 대변신을 시키고 그다음에 새롭게 멀티미디어 쇼라든지 또 아리랑 아까 밀양 아리랑을 말씀드렸는데 밀양 아리랑 공연의 어떤 상설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역 축제를 벗어나서 전 국민이 사랑받는 그런 축제로 저희들이 발전시키겠다 하는 계획을 하나 갖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하나는 생태 관광도시로 밀양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케이블카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밀양은 영남 알프스를 주산으로 이렇게 총 한 7개의 산이 있습니다. 영남 알프스에. 그중에서 1000m 이상이 그중에서 밀양이 가장 많은 산을 갖고 있습니다. 5개의 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생태 자원을 활용한 이렇게 영남 알프스 생태 하늘마루 사업을 밀양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생태 관광도시로도 발전시키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밀양의 또 다른 산업의 축이 이제 농업입니다. 앞서 이제 농업이 전통 산업이라 말씀하셨는데 비중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촌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FTA 체결될 때마다 계속 소외돼 있고 어렵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예. 밀양에는 특별한 대책이 좀 있으십니까? 예,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농업이 쇠퇴하는 산업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밀양의 농업이 연 생산액이 한 4천억 정도, 경남에서는 1위, 또 전국적으로는 2위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그만큼 농업 중심의 도시입니다. 하지만은 이 FTA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또는 고부가 가치의 농업으로서의 발전이 아직은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여줄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양이 생산은 농업 관련해서 생산은 잘하는데 이것을 가공 생산하는 2차 산업과 그리고 판매하는 3차 산업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 공약에서도 6차 산업을 농업을 6차 산업화시키겠다 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은 밀양이 단순 1차에서 벗어나서 6차 산업으로 제가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올해 먼저 밀양에다가 경남에서 가장 큰 농축 임산물 판매센터를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밀양 농산물의 수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은 시대가 융복합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농업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광이라든지 문화하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관광도시 밀양을 만들어 가면 결국은 그 관광객이 와서 밀양의 농산물을 사줄 수 있도록 이렇게 관광과 연수 프로그램을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농업 분야도 역시 뭐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끝으로 한 가지를 더 현안을 여쭤보죠. 이 신공항 얘기 나온 지가 한참 돼서 그런지 좀 오히려 밀양 쪽에서는 좀 미지근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하고 울산하고 부산 쪽에서는 뭐 민자유시해서라도 하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정작 1순위라고 하는 밀양에서는 좀 너무 조용한 게 아니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예. 결코 미지근한 건 예.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1차 논의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정치적 논의로 흐르면서 그것이 결정이 유보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2차 논의에서는 지금 단계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 또 울산, 대구, 경북 광역자치단체장이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양이 지금은 그런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입지 타당성 조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중간 보고에서 밀양 또 가덕도 다시 거론이 될 때 그때는 또 밀양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논의를 이렇게 주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논리 싸움이나 명분 싸움에서 크게 뒤지지는 않는다고 보시는 거네요. 당연합니다. 예. 역시 밀양을 유치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남북간의 신공항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조기에. 제가 지난해 그 일본의 자매 도시가 야스키시라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행기로 가면 1시간밖에 안 되는 거리를 제가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가다 보니까 10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정말 시간적, 경제적인 그런 손실은 엄청났습니다. 남북권 시민들에게 그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의 균형 개발이라든지 또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남북권의 신공항이 제2의 관문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에서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영남권의 항공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매년 4.7%가 증가하더라. 그리고 2030년이 지나면 항공 수요가 2,100만이 넘어서더라. 그리고 김해공항도 2023년이 지나면 활주로가 혼잡 상태에 이른다 하는 이미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5개 광역단체장이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이 못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죠. 합리적으로 결정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입지 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추진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합리적인 논의와 연구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들도 동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그 결정에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슈경남 오늘 박일호 밀양시장 모시고 국가산단의 지정 의미, 기대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주민들의 얘기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마무리 말씀 삼아 시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밀양은 좀 희망이 없었습니다. 농업 외에
신성장 동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17일에 밀양의 나노 국가 산업단지를 확정하게 됨에 따라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와 밀양시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희망의 불씨를 살려서 밀양을 반드시 발전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인은 반드시 성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문철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밀양은 농업을 바탕으로 해서 첨단 나노 산업의 융합으로 새로운 도약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마르지 않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주민들의 등도 닦아줘야 하는 아픈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함께 잘 사는 공동체가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행정의 더 적극적인 노력과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수경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